단국대학교 공예창작과에서 아동문학 강의하는 신정아입니다. 단국대 소설과 시, 문학 콘텐츠 말고도 유명한 게 바로 아동문학 강의입니다. 올해 또 단국대 문창과 선배님이신 신정아 교수님께서 정교수로 취임하시고 나서 아동문학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이 높아졌다는데 이 점 알고 계셨나요? 네, 주로 제 아동문학 수업은 2학년 학생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대라기보다는 어떤 관심 그리고 또 호기심 이러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동문학 장르라는 것이 이제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접한 지가 좀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시나 어떤 소설은 자주 이렇게 접해왔지만 중고등학교 때도 근데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제 접한 뒤로는 사실 한 10여 년간 접하지 않다가 다시 새롭게 이렇게 만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 독자로 아동문학을 만났다면 창작과 학생들은 이제 창작자의 입장에서 아동문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관심 또 이제 아동문학이 뭘까라는 어떤 호기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동문학을 연구하신 건 아니라고 말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학부 때부터 좀 계속 시를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에서도 사실 박사를 입학하면서도 계속 이제 시 수업을 위주로 들었고 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집을 읽고 또 시를 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대학원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시영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시 전공하는 학생으로 시를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학평을 받으려고 발표를 하는데 이시영 선생님이 시가 조금 너무 좀 동화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화 같은 게 뭐지?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동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던 때였기 때문에 동화 같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2009년에 박사 입학을 하고 한 2010년, 11년 이쯤 이제 제 아이들이 한 서너 살이 돼가지고 좀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되게 순수한 동심에서 나온 말들이 이거야말로 정말 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를 써보고 싶다. 동시를 쓰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이제 들면서 학부 때 이제 제가 수업을 들었던 신현득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편은 썼던 것 같아요. 반드시 잘 쓰든 못 쓰든 하루에 한두 권의 동시집을 읽고 한 편의 작품을 쓰고 그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잠을 안 잘 정도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했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작품이 한 5편 이렇게 써지면 그 중에서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작품 빼고 한 서너 편 정도를 신혜 선생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좀 동시 지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하고 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한번 보자. 그때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이제 좀 걸은 적이 없어서 좀 성실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좀 배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동문학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혹시 약간 교수님께서 이 지점은 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는 별 나이대별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학을 이제 기준으로 잠깐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 20살, 20대에 이제 정말 원래 학창 시절부터 문학을 곁에 두고 항상 이제 있었지만 20대에 이제 단국대 문예창작과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다가 이 30대에 들어서 아동문학을 한 30살쯤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잠깐 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문학 중에서도 아동문학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실 못 만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린이들을 이만큼 사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줄곧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지점은 제 삶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래프가 올라가고
지금 이제 40대가 되어서 또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도 그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그래도 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40대에 들어서 또 조금 그 창작이나 뭐 아동문학 이런 거에 어떠한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내가 창작하고 연구하는 거 외에 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실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정말 동화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적지 않게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실천적으로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40대가 되어서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 하나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이러한 좀 그래프가 좀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생 그래프를 함께 보니까 쌓아오신 길들이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자극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교수님의 미래도 살짝 더 엿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목표나 더 이뤄내고 싶으신 것들 역시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목표를 조금 전에 이렇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뭐 창작, 그리고 연구, 그리고 또 어린이, 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작은 이제 늘 해왔던 거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연구 부분은 제가 이 아동문학 장르가 굉장히 좀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사실 일반 뭐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학 평론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작가가 평론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평론가가 이제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났지만 현재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사학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평론글을 좀 쓰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평론이나 연구 같은 경우는 특히 평론, 제가 그쪽에 좀 많이 글을 쓰면 아무래도 창작에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미뤄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재작년에 좀 늦게 이제 평론으로 아동문학 평론으로 이제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러한 연구, 평론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사명감이 저한테도 생겼고 앞으로도 아동문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일단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이제 글로써 어떠한 아동문학을 만나는 것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어린이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과 함께 정말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이제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실천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양력을 보면 동시, 동화, 시 여러 분야의 글을 쓰고 계신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문학에 도전하게 되는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일단 동시에 대한 것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창작을 하면서 이제 박사 논문으로 10년도 동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근데 사실 그렇게 동시 공부를 하면서 동화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이 생겨서 박사 졸업 후에도 그리고 이제 사실 졸업하고 아동문학 강의를 맡으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종로에서 이렇게 스터디 모임, 동화 스터디 모임을 가져서 또 창작도 하고 또 합평도 하고 함께 좋은 책을 찾아서 읽고 그러한 모임을 꽤 오랜 시간 한 5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동화집 그리고 그림책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 같은 경우는 제가 학부생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 사랑 길치라는 그런 시집을 한번 이렇게 출간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그 내 사랑 길치가 첫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앞으로 시집을 낼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를 물론 공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할 텐데요. 이 시를 공부하는 것은 이제 동시를 좀 더 잘 쓰기 위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동시 동화, 이제 아동문학 장르에 좀 더 집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각 분야의 장단점이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일반 문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특징이나 장단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 문학과는 조금 다른 어떤 아동문학의 특징? 이러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아동문학을 한마디로 솜사탕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솜사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달콤하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솜사탕의 달콤함을 동화의 어떠한 재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이제 아동문학이 어린이 독자를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지만 어쨌든 주 독자가 어린이인 만큼 재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은 사실 재미없는 책을 참고 읽기가 굉장히 더 힘이 든 그러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는 책은 금방 책을 이제 좀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미 요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솜사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쉽고 이제 재미있게 읽히게 써야 된다. 이러한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제 그 솜사탕을 맛있게 달콤한 것을 맛있게 다 먹었을 때 무엇이 남나요? 네. 그 단순한 형태, 그렇죠? 막대기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를 어떤 그 작품을 읽었을 때 이것은 일반 문학과도 조금 상통하는 부분인데 좀뭐 감동 내지는 뭐 깨달음 정도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뭐 주제와도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동화라고 해서 재미있다 끝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그 그냥 동화를 재미있게 독자는 읽었을 뿐인데 그 재미있게 읽고 난 다음에는 뭔가 어떠한 심오한 깨달음 또는 어떤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동화에 조금 더 남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쓰실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 교수님의 최애 장르가 동화인가요? 최애라기보다 그냥 좀 쓰면서 가장 좀 즐거운 장르라고 하면 동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동시도 심각한 주제가 많은데 이 동시의 특성상 어떠한 주제나 이미지가 잘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명쾌하게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어떠한 단순 명쾌성, 아동문학의 특성과도 이제 이렇게 맞다 떨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네, 그 아이디어가 어떠한 주제와 접목이 잘 돼서 이렇게 창작이 되었을 때 그 창작의 어떤 희열이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다른 장르보다. 네. 그럼 이건 약간 반대되는 질문인데요. 네. 혹시 창작에 권태기가 없을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권태기. 사실 저는 권태기가 그렇게 길게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길게 온 적은 없고 짧게 문득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작가가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작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고난 작가, 또 하나는 노력하는 작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둘 중에 선택한다면 노력하는 작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사실 권태기가 올 때도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글을 쓰는 거에 대한 권태기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창작을 하든 또는 뭐 논문을 쓰든 글을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권태기가 오는 건데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네, 글을 쓰지 않고 내려놔요. 대신 책을 많이 읽어요. 일주일 정도 이제 좀 쉰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글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한 30-40권 정도 뭐 책을 빌려서 두기도 하고 구입해서 두기도 하고 이렇게 쌓아두는 편이에요. 한꺼번에 쌓아두고 그것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쓰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책을 읽을 때 가장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글쓰기에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네.